네, 안녕하세요. 제8장 정보와 시스템의 통합 강의를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7장에서 이 비즈니스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배웠습니다. 이번 8장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기업 환경에서의 조금 더 정보와 시스템을 어떻게 더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이때까지는 구현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기업 내에서도 이 기술들을 통해서 더 정보화 시스템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거고, 그걸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장이고요. 되게 뭐 수업의 단 한 가지의 한 과목으로 배울 만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시면 다음 뭐 ERP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요, 첫 번째 전산학 정보 시스템인 ERP, 그리고 B2B 통합, 세 번째로 서비스 지향 통합 방법입니다.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총 2주차에 걸쳐서 아마 ERP는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이해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에 대한 이해 들어가기 앞서 기업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기업의 환경은 기업만이 자신의 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 자신의 활동만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기업과의 연관을 가지고 협업하는 체제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정보도 많이 든단 말이죠.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변화하는 환경을 대처하려고 방편이죠. 임시 방편 아니고 이런 조금 더 편리한 방편으로 많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 활동을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기업 정보 시스템을 통합을 필요로 할 때 이 통합 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도구가 ERP란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통합을 필요로 할 때 대표적인 전사 정보 시스템의 도구가 ERP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ERP가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 개념 이해,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게 되는 구축 전략, 그리고 이걸 도입함에 따라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우리가 전사적 기업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난 뒤에 기업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이들의 통합에 대한 방법론까지 우리가 다른 정보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이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대표가 돼서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을 이해하도록 하는 장이 첫 번째 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게 전사적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절이고요. 이전에서는 기업 정보 시스템의 통합, 어떻게 통합하는 방법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최근에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IT 환경이 새로 나온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서비스를 지향하는 구조를 어떠한 통합 관점에서 설명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3절까지 나눠져서 여러분들과 이 정보와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ERP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 ERP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ERP가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에 대한 판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경쟁이란 시스템이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면서 인터넷 환경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 논리도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를 검색해서 살 때도 외국에서도 검색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 요구,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일 빨리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최적의 품질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보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적절한 경영, 그리고 고객 서비스, 기업 전반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니까 기존의 문서라든지 사람을 가는 시간을 줄이고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나섰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전사적 정보 시스템 ERP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싱 플래닝이거든요. 똑같아요. 한국말을 바꾼 겁니다. 이걸 약어로 기업 모든 자원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가진 모든 자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전사적 자원 관리로 부르게 되는데, 기업 컨설팅 전문가인 회사에서도 ERP란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다? 기업 업무, 비즈니스 기능에 통합되도록 설계된 응용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정도로 비즈니스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회계부에서 회계 업무 따라봐서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고, 생산 업무에서 생산 업무 따라봐서 생산장한테 보고해서 다시 생산팀장한테 보고하고, 더 높은 자리에 보고하고, 영업 업무도 영업 업무 따로 봐서 다시 또 높은 사람 보고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시간들이 이런 정보 시스템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된 거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ERP는 기업 내 모든 인적 자원,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 물적 자원, 물건을 사용해서 제품이나 어떠한 완제품, 반제품 이런 것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적 자원들을 전부 다 정보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들어왔다, 어디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서. 그래서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통합 관리하는 거죠. 그 하나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사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전략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RP 시스템은 기업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겠어요?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복잡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ERP 패키지라고 하면 회계 패키지, 생산 패키지, 영업법무 패키지, 이런 단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보 시스템을 각각 나눠나긴 하는데, 이걸 전부 다 통합하면 이제 패키지가 되는 건데, 이 패키지 내에서는 이게 선진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결과도 내포되어 있어서, 이 선진 기업들이 먼저 이걸 써봐서 성공한 사례들이 돼버린 거죠. ERP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한 기업들이 쓰는 정보 시스템인데, 선진 기업들이 잘 해서 갔으니까 후발 기업들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겠어요? 선진 기업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미리 이 전산적 정보 시스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걸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해서 어떻게 적용한다고까지 결과까지 내포돼 있으니까 뒤에 후발주자들은 이 프로세스만 도입해서 우리 업체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솔직히 너무 비싼 그런 프로세스를 한 번에 도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ERP 패키지는 내부의 회계 패키지, 영업 패키지, 생산 패키지, 구매 패키지, 자재 패키지, 인사 모듈, 인사까지 모두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듈, 각각의 모듈끼리도 각각의 회계 모듈, 영업 모듈, 생산 모듈 이런 것들끼리도 입력하는 시스템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그 편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경영자가 지금 우리의 제품은 어느 정도가 됐고 영업은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는 이만큼 해야 된다. 자재는 더 이만큼 구매해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더욱더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다 볼 수 있게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누가? 의사결정 지원자들이.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ERP에 대한 이해는 우리 ERP를 도입하면서 왜 필요한지를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필요성과 한 가지의 목표로 ERP에 대한 이해가 완성될 수 있어요. 왜 필요한지 대부분 기업에서는 경영 환경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ERP를 구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ERP의 목표도 맞고요. 그리고 ERP의 도입 목표를 완성시키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ERP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가 시장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장에서도 배웠죠. 우리가 기업 중심이었던 게 고객 중심으로 변하고 경쟁은 심화되고 그리고 정보 기술은 변화되고 왜냐? 다른 기업사, 경쟁사에서도 이 비즈니스 도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기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경영 관리에서도 회계 기준을 요구하죠. 뭐냐? 표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여러분들 이슈화 되는 거 보시면 경영의 투명성,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경영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 구매의 포인트가 되잖아요. 어떠한 대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고 그런 게 경영 관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표준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투명성, 혁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직 구조 자체에서도 영업, 생산, 구매, 자재 이런 것들이 물류 프로세스가 통합돼야 된다는 거죠. 생산은 따로 주문시키고 구매는 여기에 대해 또 따로 구매하고 구매팀에 보내고 이런 것들의 정보가 먼저 통합이 돼서 알게 됐다면 그 시간이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빨랐겠죠. 조금 더 직원들끼리 이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 환경상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 구조, 정보 기술, 경영 관리, 조직 구조. 두 번째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전의 기업들은 각각 기업들 간에 서로의 그런 다툼으로 인해 정보가 되게 듣지 못했어요. 서로 간의 정보를. 지금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좋은 그리고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의사결정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정보 연계도 미흡하고 그것에 대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 구매, 어느 게 제거됐고 어느 게 구매됐고 이런 시스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제거부에선 제거만 하지 구매부에선 구매만 하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재들이 더 생기게 되고 재고들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관리 정보, 그리고 수주 판매 예측 이런 것들이 모든 고객들이 봐야 모든 고객 일을 하면 우리 기업 내에 일하는 사람들 다 봐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환경 변화는 이만큼 왔는데 대응은 느리고요. 그리고 이런 임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 자료도 이런 거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을 통해서 ERP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ERP를 도입하면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ERP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목표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ERP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 기업의 경영 혁신, 관리를 개선, 그 경쟁력 강화 체제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경영 정보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에 신속한 거죠. 세 번째가 경영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경영 관리가 잘 되니까 고객 만족도도 빠른 대응을 원하시잖아요. 고객들은 언제나. 근데 그런 고객 만족도도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다 정보가 처리가 되고 같이 되니까 품질 향상, 재고 절감, 재고 투자비 감소 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의 AS 비용들을 절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웹 기반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게 이 ERP의 목표입니다. ERP의 목표 자체가 보시면은 기업이 조금 더 혁신을 하고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절감할 걸 절감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ERP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이해도 정의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왜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ERP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목표 때문에 한다까지가 이해하셔야 ERP를 이해하시는 거죠. 자, ERP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살펴봤으니까 이런 ERP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 ERP는 첫 번째로 범용성이란 걸 가졌습니다. 범용성. 범용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범용성. 어떤 거냐면 특정 회사나 업종만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모든 기업, 모든 업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업, 모든 업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범용성이라는 게. 그게 ERP인 거죠. 범용성이 없으면 ERP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자. 그래서 어디 팀에서 입력한 데이터든 이게 실시간 처리돼서 이 정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시기, 적시에 유용한 자료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가 안 되면 ERP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항상 함께 처리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한 번 입력으로 처리되고 중복 작업과 자료 간의 불일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입력하면서 모든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의 중복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구매팀에서는 구매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볼 거고 판매팀에서는 그 판매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니까 그게 어떤 시기든 구매팀에서 구매한 자료든 판매팀에서 판매한 자료든 한 사람 입력해보면 구매팀에서 다 볼 수 있고 구매팀에서 입력한 걸 판매팀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간이 불일치도 없어지고 최적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가 편의성입니다. ERP들은
상품, ERP 특히 상품들은 고객 서버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 내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분석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윈도우 환경 이런 데서 그래픽이나 아이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편의성이 없다면 ERP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개방성입니다. 모든 ERP 상품들은 모든 회사의 전용 하드웨어나 시스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개방성. 여섯 번째가 국제성입니다. ERP 상품은 다국적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언어, 많은 화폐 단위, 그리고 회계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범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통해서 ERP가 만들어지고 이 특징이 ERP의 특징이 된 거죠. 자, 이러한 특징을 ERP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보시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왜 ERP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기업이 중요하다고 그 시대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고요. 그 포인트들이 완성돼서 지금의 ERP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RP를 이해하시기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의 처음 시작하게 된 ERP의 시초들이 지금 없냐? 라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해져서 ERP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ERP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발전된 과정 단계를 한번 보는 건데 ERP의 시초가 되는 게 MRP예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해서 MRP거든요. Material 뭐냐면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먼저 제안한 건데 생산이나 재고 관리를 위해서 제안해서 이 급속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편해지니까. 왜냐면 제품, 조립 제품, 특히 조립 제품들 있잖아요. 조립 제품들을 적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조립 제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부품들이 투입된 시점, 그리고 투입되는 양,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거든요. 이 시점에 자재가 투입돼야지 빠르게 조립이 된다는 거죠. 정확한 시기를, 생산 시기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얼만큼 투입돼야 된다. 이걸 관리하는 게 이 생산 관리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 정보에 근거해서 물품 소유량도 이만큼 소유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 활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조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MRP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 자원의 비능률적 활용들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거죠. 그런데 MRP가 제일 처음 나와서 이렇게 제조 일정이라든지 자재 생산이라든지 조달 계획들을 막 이제 하려고 해보니 제조 일정, 자재 생산,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능률적으로 만들려고 해보니 개선은 됐으나 힘든 점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컴퓨터 통신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런 것들이 70년대에는 없잖아요. 있지만 너무나 비쌌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가장 필요했던 게 처음에는 이런 제품, 조립 제품을 갖기 위해서 제조 일정, 자재 생산,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MRP2예요. 두 번째 계획인 거예요. 생산 자원 계획의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자재 소요 계획이었다 치면 두 번째는 생산 자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MRP2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8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온 거죠. 어떤 시대였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기존에는
기업 강세였다고 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그럼 조금 더 소비자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시대 80년대에 오면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왜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산이 필요한 거죠. 종류가. 그러면 그 작은 소량 생산들이 하려면 모든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MRP를 개량한 형태가 나온 게 제조 자원의 한정이 있다는 상황을 생산 계획으로 수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스템이죠.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계획을 아예 전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이 개별적으로 수행됐던 자재 수주, 우리 제품 하나를 위해서 사실 처음 조립 제품 하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존 MRP2에 오면서 이런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자재 수주, 생산, 판매, 재무 관리를 통합해서 자재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MRP2예요. 그래서 생산 계획, 설비 구입 계획, 판매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MRP 자체는 생산 활동을 위한 자재 투입을 최적화한 거죠. 그래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MRP를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거 많이 도와줬는데 90년대에 들어서는 어때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청회사,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청회사, 우리가 모든 회사들이 전부 전 라인을 가져 있지 않습니다. 하청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볼트, 너트를 결합하는 거라면 너트를 만들어 오는 회사, 볼트를 만들어 오는 회사, 그걸 결합해서 우리 차에 끼우는 회사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청회사 공급체제, 하청회사의 공급 이런 체제를 기업 업무 연관시키는 게 연결시키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MRP2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산관리의 기능에다가 뭘 넣은 거겠어요? 연결해진 거죠. 그 생산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 회계, 영업, 인사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개념으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으로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게 등장하게 된 거죠. 연결이 가능해지니까 한 거예요. 왜? 돈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물리의 흐름은 이렇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90년대에 ERP가 나오게 된 거죠. 처음으로 개념이. 그리고 90년대 후반에서는 어때? 시대가 더 변했어요. 더 빨라졌어. 정보통신 기술도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인터넷도 보급되고 웹도 보급되고 그래서 이 기업 활동이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하다못해 소비자, 하다못해 외부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 외부나 내부 업무까지 전부 다 통합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형 ERP라고 해서 이 ERP, 우리 이 비즈니스처럼 이 ERP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ERP는 뭐가 다르겠어요? 업무 통합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업무 통합에다가 외부 협력사, 고객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한 단위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RP라고 할 때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이 ERP라고. 그래서 SCM,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공급하는 사슬에 대해서 관리하는 SCM, 우리 수업으로 한 과목으로 배우게 돼요.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고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다 들어간 거죠. EC, 일렉트로닉 커머스에서 전자상거래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경영 자원 투입이라든지 최적화, 개방형, 협력형 이런 비즈니스가 모두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자원들이 관리되는 거죠. 뭘로 통해서? 인터넷이나 웹 기반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이런 ERP에서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다 통합이 된 거냐.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은 이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 거예요. 왜냐? 아까 연결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확장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ERP는 사실 이 ERP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의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지만 사실 ERP의 핵심은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예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변한다는 건 비즈니스의 방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변화는 조직, 업무 프로세스와 기준, 기업 문화, 작업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단순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기업의 주요 요소들 모두 변화시켜서 나아가는 하나의 변화 관리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를 위한 이 ERP 시스템은 사용하는 기업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생산, 물류, 회계, 인사, 프로젝트, 워크플로우 관리, 일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5부분으로 관리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들이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 여러 개의 모듈로 따로따로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 따라 또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설계 단계부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업체에 맞는 것들만 다시 구성해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ERP에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생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생산. 두 번째가 물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역관리, 구매자재관리. 세 번째가 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 및 급여 관리. 이런 것들이 회계에 대한 관리고요. 네 번째, 인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 공통 부분으로 프로젝트 관리. 어떤 것들이 영업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ERP에 대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ERP 구성 요소로 보는 건 인사 급여 관리, 회계 관리, 생산 관리, 구매 자체 관리, 물류 관리, 기준 정보 관리, 영업 관리, 원가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 기업에 따라 이걸 내가 여기까지만 쓰겠다고 우리가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내부적으로. 첫 번째로 ERP 구성 요소에 가장 많이 대두됐던 부분. 우리가 MRP 때부터 왔던 거 뭐였어요? 생산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로 구성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MRP 때 뭐였어요? 생산 관리에 대한 수립을 하고 수요를 관리하고 자재 소유 계획에 대해서 회사 제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런 관리를 다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의 가장 작은 부분이 이제 작은 ERP의 한 부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생산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생산 관리란 부분이 됐고요. 생산 관리는 MRP와 개념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품질 관리도 있습니다. 생산 부분에서는 품질 관리라 하면 품질 계획이라든지 품질 검사, QC, 품질에 관련된 문서 처리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설비 관리까지 갑니다. 생산에 관한 설비 관리인 거죠. 그래서 설비를 어떻게 예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점검하며 어떻게 수리하며 어떻게 언제 샀으며 그리고 언제 수리했으며 이런 이력들이 다 관리되고 누가 했으며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설비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물류 부분입니다. SCM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물류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대부분은 크게 보시면 영업관리와 자재관리로 나뉘게 됩니다. 영업관리는 고객 문의를 접수하거나 배송은 어떻게 됐는지, 판매는 어떻게 됐는지, 마케팅 부분까지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해요. 두 번째는 자재관리예요. 그래서 구매 요청, 발주 처리,
재고자산 입고 처리, 재고자산이 어떻게 출고됐는지, 재고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생산 어떻게 됐는지, 거래 처리 어떻게 됐는지, 영업 부분의 출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ERP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세 번째가 회계 부분입니다. 회계 부분 기능들을 ERP 같이 넣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재무회계, 두 번째가 관리회계, 세 번째가 자금 관리인 거예요. 재무회계라 하면 우리 채권, 채무, 자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가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는 뭐냐면 원가 관리, 수익성 분석 엄청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가 자금 관리입니다. 우리가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증권, 예금, 위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접근 권한을 줘서 누구든 볼 수 있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인사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인사, 고가, 사원 채용, 급료, 임금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기능에 들어가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회사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고 회사의 흐름, 전자 메일, 전자 결제 이런 것들이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전자 결제 하는 데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따라 워크플로우가 있다가 되는 거고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대부분 ERP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가 제일 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RP에 대한 이제 이해도 조금 됐고 어떤 게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ERP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ERP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ERP가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도입 안 돼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나랑 상관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왜 배워야 될까요? 이 ERP를 구축을 왜 배워야 되냐면 ERP가 이렇게 구축돼서 이런 순서대로 적용이 돼야 ERP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 잘 못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왜 이 시스템을 써야 되는지도 이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무의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셔도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쓰고 있구나 이런 관리가 되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조금 더 높은 팀, 전략팀에 들어간다면 내가 우리 회사의 ERP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런 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유능한 사원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윗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아 얘는 뭔가를 구성할 수도 있겠구나까지 확장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게 될 거고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 어디가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축 단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여기니까 우리는 분석에서 잘못됐구나. 아니면 문제가 여기니까 모듈 조합하니까 구축에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 구축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ERP 구축은 대부분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며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뭘 하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분석 단계입니다. ERP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 단계의 핵심은 현황 파악인 거죠. 우리 회사가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기업의 현 주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 뭐 현재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주요 성공 요인이라든지 목표 범위, 경영 전략, 현업 요구, 교육, 그리고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시스템 설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석 단계에 프로젝트 팀이 결성돼서 TF 팀이 결성돼서 이런 것들을 먼저 현재가 이렇고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를 목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설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이 다 됐으면 이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선 ERP 프로젝트, 그리고 핵심으로 개선된 프로젝트, as is, 과거, 현황에서 to be, 어떻게 될 건지 이 프로세스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be 프로세스는 현재 회사 업무나 회사 경영자 현업에서 요청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ERP 패키지에 구현된 프로세스에 잘 조화시켜서 도출해야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회사에서 내놓은 to be, 어떻게 될 거다 라는 프로세스와 ERP 프로세스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ERP 시스템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라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갭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얼마큼 갭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갭 분석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ERP 시스템을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추후에 도입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구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설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황 파악하고 설정된 목표가 나왔을 거니까 그거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검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분석 설계 과정을 통해서 영업, 생산, 구매, 회계, 인사급여 이런 회사의 자원 ERP 패키지 각 모듈 비교해가지고 필수적인 모듈만 조합해가지고 구성된 시스템만 구축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사실 구축이 더 쉬워요.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더 어렵지. 그래서 테스트까지 하고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구축이 끝나면 이제 실제 시스템을 테스트가 아니라 돌려보게 되는데 시스템 가동에 앞서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발견되면 개선하게 되고 as is to be 계속 찾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설계, 구축, 구현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없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도움될 만한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구축 4단계 이루어지고 구축 4단계는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들을 조금 더 해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ERP가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얼만큼 좋아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만큼 제일 중요해지겠어요. 얼만큼 더 우리 회사 내에서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벌써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ERP가 없는 회사에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ERP를 도입하면 어떤 게 좋아지겠냐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면 국외와 국내에서도 이걸 다 이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이 있어요.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ERP 도입을 통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에서 이걸 분석해 조사해 보니까 ERP 도입하니까 뭐가 감소했다? 재고가 작게는 10%, 많게는 40%까지 감소했고 이유는 얼만큼 증대됐다? 29% 증대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구매 비용도 5%에서 10% 정도 절감됐고 주문 처리 기간 95% 단축됐다는 거죠. 주문했을 때 보내서 내가 받는 기간까지 95% 단축됐죠. 고객 서비스 올라갔어요. 생산 리드 타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 단축됐어요. 그리고 인건비 25에서 40%까지 절감됐다는 거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ERP 구축된 사례를 살펴보면 재고 감소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문 처리 기간 그리고 이윤 증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200개 정도 확인해 봤거든요. 자료해 보니까 고객 납기, 응답 기간, 그리고 재고 보유 기간, 월 참화 기간 단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감 기한까지 전부 다 단축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몇 프로 증대될까지 말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정성적으로 우리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량적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까지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생산성이 증대되고 소요 작업 시간이 감소되고 공정 관리도 개선되고 거래 비용도 절감되고 자재 조달, 생산 소요 이런 거 다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걸 다 이렇게 되니까 고객 서비스도 향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정량적으로는 기업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빨라졌고 재고 파악 시간도 빨라졌고 재고 자산 보유 금액도 절감이 됐고 채권 파악이랑 소요하는데 시간도 너무 절감됐고 월 급여 계산 소요 시간도 60% 이상 됐고 시간의 근무 시간도 감소됐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대 효과 때문에 ERP를 도입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LG생건 같은 경우에 유통업체 이런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웰빙 열풍이 들어서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시장 환경이. 그래서 2004년에 ERP 도입해서 전사적으로 IT 인프라 단순화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IT적으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변수에 조금 더 대축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IT 인프라 단순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구축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까 4단계 구축 반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보니까 일정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거 프로젝트랑 ERP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빅뱅 방식으로 접근하게 됐고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됐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들도 경쟁사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구축기간도 단축하자고자 이것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능 테스트도 하고 테스트도 진행하고 짧은 구축기간 때문에 혹시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하고 시스템 완성도도 높이고 이런 가동을 다 도모했죠. 그래서 LG생활건강에서 여러분들 LG생활건강이라고 하면 뭐 치약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유 비용이라든지 자원 활용도 이런 것들이 엄청 더 향상됐다는 거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운영 효율이 너무 좋아졌고 시스템에 비해서 단일 관리 요소 그래서 장애들이 관리해야 될 게 제공하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 접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였다는 거고 단일화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IT 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게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LG생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좋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KT까지 2,700원의 기업가치 증대까지 볼 만큼 엄청난 프로젝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ERP들이 도입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성공한 요인들을 찾아봤다는 거죠. ERP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기업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실패한 기업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뭔가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ERP를 이렇게 좋다는데 해봐야지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기업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현업 중심의 ERP 도입 추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꼭 점검해야 되는 요인인 거예요. ERP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업 중심으로 ERP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뭐 말 안 해도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사용자, 이 ERP를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시스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시스템만 갖고 와서 쓰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RP 아까 우리가 4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계단에서부터 사용자들이 참여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참여가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실패 사례들은 그냥 갖고 와서 써보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현업에 안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명확한 비전 설정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RP를 도입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든 기업들이 기업 내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표들은 ERP 하니까 좋다더라 그러니까 ERP 그냥 들고 왔어 하니까 이거 왜 해야 돼 더 불편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업무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프로젝트 팀 구성한다는 겁니다. ERP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을 아예 프로젝트 팀을 따로 짜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외부 인력해서 ERP 업체에 가갖고 이거 그냥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 관련 전문 지식을 팀을 짜서 같이 이걸 대응해서 아까 우리 설계 과정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s is to be 분석했잖아요. as is to be 우리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에서도 외부 요인들이 분석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 요인들도 조금 더 확실하게 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지속적인 변화 관리 및 적극적 지원입니다. 이게 변화 준비 평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 외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ERP 자체는 전산실 위주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시스템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경영진이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상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도록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야 되고 경영진도 이런 나도 쓰는 사람이니까 적절한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 요인이 있는 반면에 실패 요인도 있다는 거죠. 이 ERP에 대한 환상과 과도한 기대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넣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엄청나게 실패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경영진의 무관심이에요. 경영진이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되자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고 정확하게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부장한테 이거 해봐 이렇게 해서 진행시켜 가지고는 모든 직원들 이런 통합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ERP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산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결과 이만큼 뽑아와가 되는 거죠.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바로. 그래서 이걸 도입하기 전부터 도입 배경,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도도 가져야 되고요. 이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에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은
인터넷 기반의 우리 이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최근에 모든 어떤 기업이든 인터넷을 안 쓰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활용하니까 기업 성과 측면에서도 너무 큰 기여를 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포드사의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 통화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타이어 구매를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입찰을 실시했는데 기존의 구매 절차비보다는 제품 단가는 인하됐고 업무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인터넷 기업 활동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의 운영자 입장에서든 기업자 입장에서든. 그래서 이게 인터넷 기반의 이 비즈니스라는 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 절차 자동화는 물론이고 외부 업무 절차도 자동화돼야 되고 이걸 포괄하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통합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ERP를 시스템의 정보화 개념을 이런 정보 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관련 기업 ERP 시스템에다가 관련 기업의 물리정보 관리를 위해서 뭘 받치나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그리고 고객과의 유대관계 관리를 위해서 CRM을 붙이고, 그리고 KMS,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에서 기업 경영, 지식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보화 개념에 정보 통합적 의미를 더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기업 정보화 활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RP가 여러분들의 지금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매우 좋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잘 되고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현 상황과 이런 문제점들, 우리 구축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구축 방법들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ERP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더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그래서 ERP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높이는 게 이번 장에서의 목표였고, 이 ERP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해서 ERP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판단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